이 이야기는 2019년 참전용사 증언록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한반도를 위해 싸워준 그 나라를 잊지 않겠습니다. Looked like it was like New York. It's unbelievable. How did you do it? And he looked up to me and he said, "Thanks to you guys that made me cry." ¿Quién quiere ir a Corea? No acababa él de decir cuando yo levanté la mano. Estuvimos navegando día y noche en un barco. Y por parte de América Latina, solamente Colombia mandó sus fuerzas de combate. 70년 전 한국을 위해 싸운 용사와 그를 잊지 않는 한국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19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그가 받은 편지 한 통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1951년 10월 콜롬비아 보고타 외곽의 작은 마을 치아 커피 농장들이 산비탈을 따라 늘어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19살 소년 알폰소 카스티오는 아침 일찍 커피콩을 따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 까무잡잡한 피부. 하지만 맑은 눈동자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멀리서 군용 트럭이 한 대 들어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군복 입은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멀리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도우러 갈 용감한 젊은이들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알폰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집관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 정의를 위해 나서는 것, 그런 말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미겔, 카를로스, 후안, 함께 자란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두 가난한 농부의 아들들이었지만 눈에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알폰소가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모집관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보고타로 오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알폰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카르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여동생 마리아만 남은 가정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알폰소는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나라를 도우러 간다고, 군대에 들어간다고. 어머니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르멘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용감한 것은 자랑스럽지만 어머니 마음은 걱정된다고. 하지만 아들이 정한 일이라면 응원하겠다고. 다만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알폰소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오겠다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알폰소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머니가 싸준 옷가지와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어머니는 손수건을 흔들었습니다. 알폰소도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향 마을이 점점 작아져갔습니다. 커피 농장들, 낮은 집들, 친숙한 산들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보고타에 도착한 알폰소는 군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도시 출신도 있고 농촌 출신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지역에서 왔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훈련은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총 쏘는 법, 행군하는 법, 전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알폰소는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교관이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반도라는 곳에 있는 나라라고. 북쪽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유엔이 도움을 요청했고 콜롬비아가 응답했다고. 알폰소는 지도를 보며 한국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멀리 있었습니다. 바다를 2번이나 건너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험심이 생겼습니다. 석 달간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5,000명의 콜롬비아 젊은이들이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알폰소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건강하다고, 훈련을 잘 마쳤다고,
곧 한국으로 떠난다고 적었습니다. 드디어 부산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 위에서 한 달을 보낸 알폰소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회색빛 바다, 낮은 건물들, 그리고 낯선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항에서 내릴 때 알폰소는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2007번. 이제부터 그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고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논밭들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말소리도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알폰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건물들은 많이 부서져 있었고 사람들 얼굴에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생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부대는 서울 북쪽의 한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임시로 지은 막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춥고 습한 날씨에 알폰소는 고향의 따뜻한 햇살이 그리워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있던 날을 알폰소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포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적들이 공격해오고 있었습니다. 훈련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실전이었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폭탄이 근처에서 터졌습니다. 동료가 다쳤습니다. 알폰소는 무서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알폰소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피난을 갔던 주민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할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왔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알폰소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셨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에서 뜨거운 고구마를 꺼내 알폰소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갓 구운 고구마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할머니는 알폰소의 손을 잡고 꾹 눌러주셨습니다. 알폰소는 그 고구마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따뜻했습니다. 그 맛을 알폰소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의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받은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에서 느낀 어머니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봄이 왔다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알폰소는 여러 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동료들이 다쳤고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날씨는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였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총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겨울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뜨거운 국물을 끓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치찌개라고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옷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편지지와 연필을 주기도 했습니다. 고향에 편지를 쓰라고 하시면서 알폰소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신기했습니다. 전쟁으로 자신들도 어려운데 외국에서 온 군인들을 이렇게 돌봐주다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싸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52년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대규모로 공격해왔습니다. 사흘 밤낮을 싸웠습니다. 알폰소도 다리에 파편을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였습니다. 한국인 간호사가 알폰소를 돌봐주었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스페인어는 못했지만 몸짓으로 알폰소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김영희는 매일 알폰소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갈아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나 누나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알폰소가 퇴원할 때 김영희는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손수 만든 목도리였습니다. 추운 겨울에 목을 따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알폰소는 그 목도리를 받아들고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대로 돌아간 알폰소는 동료들에게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고구마를 준 할머니, 주먹밥을 만들어준 아주머니들, 목도리를 짜준 간호사, 모두들 감동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인 미겔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마을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선물해 주었다고.
한국어로 고맙다고 적힌 글씨와 함께 카를로스는 마을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깎아서 선물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부상당한 다리로 걷기 편하라고 하시면서 모두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적국에서 온 군인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이런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알폰소와 동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아쉽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작별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잔치였습니다. 한국 음식들이 차려졌고 전통 음악도 들려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용사들 덕분에 마을이 지켜졌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고국에 가서도 건강하라고. 알폰소는 일어나서 답사를 했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평생 기억하겠다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고. 다음 날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서 알폰소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논밭, 마을들, 산들이 모두 소중해 보였습니다. 이 땅을 지킨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산항에서 배에 오르기 전 알폰소는 한국 땅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동료들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한국식 인사법을 배워서 하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알폰소는 갑판에 서서 마지막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한 달 후 콜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고향 마을로 돌아간 알폰소를 어머니와 여동생이 반겼습니다. 두 팔 벌려 맞아주는 어머니를 보며 알폰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알폰소의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구마의 단맛,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 목도리의 포근함, 그 모든 기억들이 생생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알폰소는 고향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살았습니다. 커피 농장을 운영하면서 평범한 농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기억은 항상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가 젊었을 때 멀리 아시아에 있는 나라를 도우러 갔었다고,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고마운 분들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손자들이 태어나자 그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을, 그곳에서 받은 사랑과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한다는 것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알폰소는 텔레비전에서 한국 소식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뉴스,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뉴스를 보며 알폰소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지킨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18년 어느 날 알폰소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한국전쟁기념사업회라는 곳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어로 번역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한국에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70년 만에 재방문이었습니다. 알폰소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정중하게 초청해주다니.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한국 소식을 찾아서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발달한 교통, 깨끗한 도시들. 알폰소가 기억하는 그 전쟁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알폰소의 한국 방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던 곳을 다시 가보라고 격려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꼭 가보라고 했습니다. 2019년 6월 된 알폰소는 휠체어에 의지해 콜롬비아 보고타 공항을 떠났습니다. 70년 만에 한국행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알폰소는 젊었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 전쟁의 참혹함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모든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알폰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기억하는 그 나라 맞나 싶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알폰소는 또 놀랐습니다. 직원이 스페인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콜롬비아 참전용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정중하고 따뜻한 대접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한국전쟁기념사업회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알폰소는 그 순간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크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 알폰소는 창밖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넓고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이 모든 것이 70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였습니다. 인천대교를 건널 때 알폰소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바다 위에 놓인 거대한 다리, 그 아래로 지나가는 배들, 기술의 발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숙소인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로비에는 콜롬비아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알폰소를 위한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편지 몇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쓴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서툰 스페인어로 쓰여진 편지들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김민수라는 아이가 쓴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자신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평생 감사하겠다고 썼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이지은이라는 여자아이가 쓴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얼마나 용감했을지 상상해본다고 썼습니다. 콜롬비아에 가서 할아버지 고향을 보고 싶다고 썼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박준호라는 아이가 그림과 함께 보낸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 땅에서 싸우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주다니. 젊은 세대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평화롭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폰소는 인천 자유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콜롬비아 참전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 화강암에는 콜롬비아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기록과 함께 전사한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알폰소는 기념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함께 싸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미겔, 후안, 카를로스, 젊은 나이에 이국 땅에서 목숨을 바친 전우들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해설사가 정중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콜롬비아에서 온 5,000명의 용사들과 특히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213명의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해설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매년 이곳에 와서 추모 행사를 연다고, 꽃을 바치고 묵념을 올린다고, 특히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온다고. 기념비 옆에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참전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진들, 편지들, 무기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시관에서 알폰소는 자신이 속했던 부대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도 보였습니다. 까맣고 풀풀한 머리, 앳된 얼굴의 19살 소년이었습니다. 옆에는 당시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들, 피난민들, 어려운 생활상,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에서 온 군인들을 따뜻하게 대해준 한국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데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한 지하철 시스템에 알폰소는 감탄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이런 교통시설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알폰소는 한국 사람들의 질서의식을 목격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조용히 대화하는 시민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명동거리를 걸으며 알폰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상점들, 맛있는 음식점들, 쇼핑하는 사람들, 전쟁터였던 이곳이 이렇게 번화한 곳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모퉁이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최전선에서 고구마를 쥐어주던 그 할머니 말입니다. 물론 다른 분이시겠지만 똑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고구마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70년 전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달고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그 순간 알폰소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에 전쟁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전국들의 이야기, 전투 장면들, 희생자들의 이름들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관에서 알폰소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콜롬비아가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견한 나라라는 것, 5,000명의 용사들이 와서 213명이 전사했다는 것, 그들의 희생이 한국 자유를 지켰다는 것, 기념관 한쪽에는 감사의 벽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전용사들에게 보낸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알폰소는 특별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야전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고 써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콜롬비아 군인들을 돌봐주었던 기억이 있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친절했는지 아직도 기억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돌봐주었던 그 김영희 씨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같았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70년 만에 소식을 듣는 것 같아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알폰소는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콜롬비아 출신으로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마리아 로드리게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의사였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알폰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리아의 할아버지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며 한국과 콜롬비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폰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배려해주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년 10여 명의 콜롬비아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학뿐만 아니라 공학, 경영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콜롬비아로 돌아가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알폰소는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마리아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힘들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배려로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참전용사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들, 동기들, 병원 직원들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알폰소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 덕분에 자신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정부에서 주최하는 특별한 국빈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격조 높은 행사였습니다. 만찬장 입구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참전용사들이 한 명씩 입장할 때마다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태극기를 들고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알폰소가 입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알폰소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환영해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찬장 앞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진심 어린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형식적인 환영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였습니다. 알폰소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자신은 그저 19살 시골 소년이었는데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찬장에는 한국의 젊은 군인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참전용사들에게 깊이 인사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대를 이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폰소는 다른 참전용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받았고 그 기억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날 때 참전용사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알폰소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분단되어 있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폰소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싸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바라본 북쪽 땅은 조용했습니다. 언젠가 그곳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알폰소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에서는 콜롬비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와 내용을 알게 된 알폰소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전쟁기념사업회 관계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콜롬비아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함 무상양도 사업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초계함을 콜롬비아 해군에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안양함이라는 이름의 배였습니다. 콜롬비아 연안 경비와 해상 안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현대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의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교통 인프라 지원 사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콜롬비아의 국토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협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적정보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땅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도시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 지원으로 콜롬비아의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도로와 교량 건설 지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산간 지역에 고립된 마을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국의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진단키트, 개인보호 장비, 의료기기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PCR 진단키트는 콜롬비아의 초기 방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자유무역협정도 첫 번째로 체결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최초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콜롬비아에 투자하고 콜롬비아 상품이 한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콜롬비아 투자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인프라 건설, 전력망 투자,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 기술 전수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지원도 활발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기업가들이 개인적으로 콜롬비아를 돕고 있었습니다. 학교 건설, 의료시설 지원, 장학금 제공 등이 조용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기업가는 매년 콜롬비아 산간 지역에 학용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꾸준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이 콜롬비아 젊은이들에게 인기였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는 한국의 석가탑을 본떠 만든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매년 기념일에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현지 시민들이 함께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양국의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와서 꽃을 바치고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알폰소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갚고 있다니, 그것도 70년이 넘도록 꾸준히, 조용히 계속하고 있다니. 한국전쟁기념사업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콜롬비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을 도와준 것을 잊을 수 없다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폰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갚는 마음이구나. 70년 전 고구마를 준 할머니의 마음과 똑같구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알폰소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한국전쟁기념사업회 직원들, 참전용사 지원센터 직원들, 그리고 마리아 의사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캐나다 참전용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I am so grateful that you took what you got and made it what you have. It's a beautiful country. 젊은 시절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그리고 지금 다시 받은 사랑에 더욱 감동받았다고, 한국을 정말 사랑한다고 참석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은 알폰소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공예품으로 만든 기념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이 서명한 감사장도 전달했습니다. 알폰소의 희생과 콜롬비아의 우정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알폰소는 그 감사장을 받아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알폰소는 한국을 떠나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공항에는 배웅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전쟁기념사업회 직원들, 참전용사 지원센터 직원들, 마리아 의사, 그리고 만난 한국 사람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아쉬워했습니다. 한국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을 빌며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에게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알폰소도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배운 한국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아 의사는 알폰소에게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콜롬비아로 돌아가면 할아버지를 꼭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폰소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들과 한 명씩 악수를 했습니다. 각자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70년 전 그 할머니의 손길과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알폰소는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배웅 나온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질서정연한 도시들, 끝없이 펼쳐진 발전의 모습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알폰소는 가방에서 한국에서 받은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쓴 감사 편지들, 한국전쟁기념사업회에서 준 감사장, 마리아 의사가 쓴 편지,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각각의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마움이었습니다. 알폰소는 이 편지들을 평생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알폰소는 지난 일주일을 정리해보았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고구마를 준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받은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갚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만 알폰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민족이 흔하지 않다는 것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년이 지나도 은혜를 잊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갚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2시간 후 콜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알폰소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그리고 이렇게까지 배려해주고 있다니. 손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지킨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싶다고. 알폰소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함께 가자고. 집에 도착해서 알폰소는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차, 인삼, 김, 그리고 각종 기념품들. 가족들은 신기해하며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알폰소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웅장함, 서울 지하철의 정확성,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가장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감사를 잊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찾아서 보여주었습니다. 알폰소의 한국 방문이 현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알폰소의 사진과 함께 감동적인 스토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도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께 감사드린다는 댓글, 건강하시라는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알폰소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정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알폰소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콜롬비아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참전용사를 위한 이야기를 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내에서도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자랑스러워한다며 그 이야기를 후세에도 남기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제작진이 알폰소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감독과 스태프들이었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알폰소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촬영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알폰소의 집, 마을, 커피 농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알폰소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받은 고구마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이 지나도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그 따뜻함, 그 사랑이 지금도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감독이 말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정도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알폰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의미 있게 사용된다면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콜롬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 채널에서 상영했습니다. 알폰소와 그 가족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그 공포를 마주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정 많고 따뜻한 한국인들.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참전용사를 대우해주는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2022년 봄, 알폰소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91세의 나이였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알폰소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조화를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애도 메시지도 전달되었습니다. 알폰소의 무덤에는 특별한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콜롬비아어와 한국어로 함께 새겨진 비문이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한 용사, 평화를 위해 싸운 영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리아 의사는 알폰소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그의 희생과 사랑이 양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고. 2023년, 한국과 콜롬비아는 수교 6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특별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양국의 우정을 확인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자리였습니다. 기념 행사에서 알폰소와 참전용사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한국에 대한 사랑이 양국 관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기술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더 큰 사랑으로 갚는 정신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지원하고 더 큰 은혜로 보답하는 나라입니다. 이건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전 국민이 존경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뤄낸 한국인의 정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콜롬비아가 한국을 도와준 것을 잊을 수 없다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민간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자원봉사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콜롬비아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가서 무료 진료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조용히,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알폰소의 이야기는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콜롬비아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우방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형제 같은 나라, 가족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알폰소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알폰소가 19살에 한국에서 받은 고구마 한 개, 그 작은 따뜻함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라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을 평생 기억하고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국은 받은 은혜를 100배로 갚는 나라입니다. 70년 전 도움을 준 나라와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진심으로 보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유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을 평생 기억하고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는 민족입니다.